자, 파이썬 알고리즘 3.5절 완전 탐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룬 중요한 문제들 중에서는 시간 복잡도가 지수함수나 이제 그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들이 이제 흔히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는 보통 순열이나 조합 또는 주어진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찾는 그런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능한 모든 순열이나 조합, 부분 집합들을 먼저 쭉 나열한 다음에 이들 중에서 뭐 길이가 최소이거나 비용이 최소이거나 이러한 것을 찾는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최적화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9장이랑 10장에서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일단 다룰 것입니다. 먼저 순열, 조합, 부분 집합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원소가 3개 있는 집합, 이제 1, 2, 3이란 3개의 원소가 있는 이런 집합에 순열을 찾아보고 조합을 찾아보고 부분 집합을 한번 찾아봅시다. 순열이라는 것은 이 3개 있는 원소가 다 나열이 돼야 됩니다. 나열이 돼야 되는데 이제 순서가 다르게 나열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3개 중에 하나를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를 맨 앞에 놓으니까 두 번째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놓을 수 있죠. 제일 처음에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를 뽑았으니까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이제 나머지 1가지가 있고, 이래서 전체 가지수는 총 6가지. 이제 이런 것들은 순열은 이제 원소의 개수가 n개면은 n 팩토리얼 개가 됩니다. 자, 조합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제 3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2개를 뽑는 조합이다. 원소가 3개인데 2개를 뽑는 조합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조합을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 모든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3개 원소가 있는데 뭐 부분 집합은 공집합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고, 원래 집합 이것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1, 2, 3 이런 것도. 자, 이거는 몇 가지일까요? 자,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가?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원소 입장에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두 번째 원소 입장에서도 부분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세 번째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3승. 그러니까 이제 그 2의 n가지, 이제 이 n이 원소의 개수가 되면은 2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는데, 이게 n개 원소가 있으니까 이제 2의 n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순열, 조합, 모든 부분 집합 요거의 개념을 일단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조합이나 순열이나 모든 부분 집합에서 뭔가를 찾는 그런 과정을 포함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순열이 이렇게 뭐 n 팩토리얼까지의 순열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있는 완전 탐색이라는 방법, 완전 탐색. 자, 완전 탐색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상태 공간 트리의 모든 노드를 탐색하여 문제에 대한 해를 찾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억지 기법이죠.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순열 같은 순열의 n 팩토리얼 개, 뭐 모든 부분 집합, 뭐 2의 n 승계, 그러니까 조합,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다 탐색해 보는 그런 방법이 완전 탐색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틱택도 게임을 봅시다. 틱택도 게임은 초기 상태에 이제 이런 3x3 이제 있고, 여기에다 아무 위치에다가 이제 뭐 5를 먼저 놓습니다. 5를 놓으면은 그 다음에 x를 놓고 5x 이렇게 놓죠. 그래서 이제 5가 한 줄이 서거나 x가 한 줄이 서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5나 x나 둘 다 한 줄로 이제 세 개를 이제 가로, 세로, 대각선 모두 이제 허용을 해서 한 줄로 서지 않으면 게임이 비기는 그런 형태의 게임이 되겠죠. 자, 틱택도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상태 공간 트리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라고 하는데, 모든 상태들을 이제 트리 구조로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게임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태를 이제 트리 형태로 나타내는 그런 이제 하나의 트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3x3 판에 아직 아무것도 두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5가 먼저 둔다고 하면 5가 몇 군데 둘 수 있습니다. 9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건 뭐 바둑이나 비슷한 거죠. 9가지를 먼저 선택할 수 있고, 자, 9가지 중에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제 O를 선택했으니까 X를 선택해야 돼요. X는 O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X를, 이제 X는 이제 몇 가지, 9가지 중에, 이제 이거는 아까 순열이랑 그런, 개수가 비슷한데, 9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8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출발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8가지밖에, 왜냐하면 첫 번째 요 위치에는 우리가 X를 둘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8가지를 선택할 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여기도 8가지 있고, 여기도 다 8가지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이쪽에 뒀다. 그럼 세 번째 단계에서는 또 O를 넣죠. O가 놓으면 O는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게 9가지고 얘가 8가지인데, 이제는 두 군데가 놓여 있으니까 남은 자리는 이제 7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X를 이쪽에 놨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둘 수 있는 게 이제 6가지, 5가지인데,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O를 뒀을 때 O를 여기에 두면은 이제 게임이 승부가 끝나버리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되고 O가 이기는 단계고, 어떻게 돼? 어떤 경우는 단물로드로 갔는데 서로 비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X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트리를 미리 다 계산해 볼 수만 있으면은 바둑 게임이든지 무슨 게임이든지 우리가 절대 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너무 많지. 지금 틱택토 게임만 해도 지금 이 스테이트 상태 공간 트리의 맨 단말로드의 개수, 이 트리의 이 단말로드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가 하면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9의 팩토리얼입니다. 이거는 무지무지 큰 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태 공간 트리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봤고, 우리가 상태 공간 트리를 트리에서 모든 노드를 탐색해서 문제 해를 찾을 수가 있죠. 그게 완전 탐색, exhaustive search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가 억지 기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 공간 트리에서 억지 기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되겠고, 그 답은 절대 틀릴 수는 없는 그런 게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가능한 상태를 전부 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둑을 두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는 절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완전 탐색 기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외파는 문제, 트래블링 세일즈맨, 세일즈퍼슨,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가중치 그래프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어떤 가중치 그래프 G에서 모든 가능한 해밀토니안 사이클 중에서 경로의 합이 최소인 사이클의 경로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뭔가? 해밀토니안 사이클의 정의는 책에 정의 3.1에 나옵니다. 어떤 그래프에서 임의의 한 점을 출발해서 다른 모든 정점을 한 번씩만 방문하고 다시 시작 정점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해밀토니안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온다. 요런 사이클, 요게 하나의 해밀토니안 사이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점을 한 번 더 방문하면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AS, BD, F 이렇게 와서 요렇게 갔다 와야지 모든 거를 방문하는 사이클이 될 텐데, 그러면 이 A를 여러 번 방문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건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외파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해밀토니안 사이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해밀토니안 사이클을 이제 있다고 할 때 해밀토니안 사이클 중에서 경로의 합이 최소인 해밀토니안 사이클의 경로의 합이 이제 이 외파는 문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경로 A, B, C, D, A 이것도 하나의 해밀토니안 사이클입니다. 자, 요거의 경로의 합은 이렇게 쭉 계산하면 100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기 10, 40 이런 것들 있죠. 자,
ADBCA, ADBCA 요렇게 도네요. 요거의 경로의 합도 100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런 경로 ABDCA 요 경로는 보니까 경로의 합이 요렇게 돼서 8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TSP 경로 이제 이게 80이 이 문제, 이 웹하는 문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TSP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프가 n개의 정점을 갖는 완전 그래프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모든 해밀토니안 사이클은 그러니까 완전 그래프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래프의 모든 정점이랑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정점이 나머지 모든 정점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완전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완전 그래프에서는 모든 해밀토니안 사이클은 n-1의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하나에서 시작해서 n-1 군데 갈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부터 n-2군데 갈 수 있고, 그게 쭉 곱해지면은 이제 순열 같은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 탐색은 상태 공간 틀이 모든 단말로들 검색해서 길이가 최소인 걸 선택하는 전략을 구하는데, 이제 이렇게 A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이러한 그래프라고 한다면 A, B, C, D 4개가 있다면 제일 처음에 이제 A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B, C, D로 갈 수 있죠. 그 다음 B에서 C, D, C에서 B, D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거 하나가 하나의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요 단말에서 요까지의 경로, 여기서 요까지 모든 경로의 길이를 구해서 그게 가장 작은 것이 경로의 합이 최소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것은 알고리즘으로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연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임의도 출발점 잡고 뭐 순열 객체를 생성하고, 이제 순열 객체에서 경로의 합을 구하고, 이제 최소인 거를 찾고 최소인 경로의 합을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복잡도는 결국은 n-1 팩토리얼이나 그냥 n 팩토리얼이 됩니다. n 팩토리얼. 자, 이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그 백트래킹과 분기 한정해서 이제 9장에 나오고, 또 이제 이걸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근사 알고리즘으로 10장의 어떤 뭐 알고리즘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배낭 채우기 문제입니다. 배낭 채우기 문제 중에서도 이게 뭐 knapsack problem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다양합니다. 여기는 제로원 배낭 채우기 문제입니다. 제로원 배낭 채우기 문제라는 것은 이제 배낭을 채우는데 어떤 이제 그 각각 물건의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면 휴대폰의 무게가 있고 휴대폰의 값어치, 가격이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무게가 있고 카메라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n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n개의 물건이 이걸 배낭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배낭의 용량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공항에 짐 붙일 수 있는 것은 뭐 23kg인가 뭔가 이렇게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어떤 무게가 제한이 있습니다. 무게 제한이 있어서 이제 이 배낭의 최고 용량이 이제 W라고 한다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짐들을 물건들을 넣는데 다 넣고 이제 요 W를 넘지 않는 형태로 물건을 넣고, 그러면서도 이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의 가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이제 배낭을 채우고, 이때의 최대 가치를 구하는 것이 제로원 배낭 채우기 문제입니다. 이때 그 배낭 채우기 최대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 배낭의 최대 가치는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게가 첫 번째가 무게입니다. 10kg, 20kg, 30kg고, 두 번째 가치입니다. 60달러, 100달러, 120달러 인 세 개의 물건이 있다고 할 때 이것에 그 배낭 채우기 문제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자,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모든 부분 집합의 수와 같이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를 넣어볼 수 있고 안 넣어볼 수 있고, B를 넣어볼 수 있고 안 넣어볼, C를 넣어볼 수 있고 안 넣어볼 수 있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만 넣는다면, B만 넣는다면, C만 넣는다면, A와 B를 넣는다면, A와 C를 넣는다면, B와 C를 넣는다면, A와 C를 넣는다, 아니면 다 넣는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내죠. 이렇게 뭐 각각의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값어치가 나오고, 그때 뭐가 이제
예를 들어서 60 이런 것들은 값어치는 비싸긴 하지만 이 무게합이 지금 무게합 기준이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합시다. 무게합 기준이 50입니다. 50이면 50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가능한 이제 해인데 그 중에 가치가 제일 높은 게 이제 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표를 만들어서 이 중에 하나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몇 가지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모든 부분집합의 수와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A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B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C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D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N개다. N개면 각각 두 가지 선택. 그래서 2의 N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모든 부분집합의 수로 이제 상태 공간을 쭉 나열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값어치 합이 최대인 것을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7장에서 다시 배낭 채우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알고리즘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니까 동적 계획법에서 다시 배낭 채우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알고리즘을 크게 이제 개선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물론 어떤 제한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 제한이 없이 해결하려면은 사실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2의 n승의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억지 기법으로, 그러니까 완전 탐색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배정 문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배정 문제라는 건 n명의 근로자와 n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지만 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도배 씨는 그 도배를 하는 데는 얼마가 들고, 미장은 얼마, 페인트는 얼마, 타일 얼마, 이렇게 이제 김도배 씨가 뭐 각각 일을 할 때마다 받는 돈의 금액이 있습니다. B는 이제 각자 자기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도배는 어떤 $6를 받고, 미장은 $2, 4만 원, 페인트는 3만 원, 타일은 7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일배정 문제는 뭔가 하면 이와 같이 모든 근로자가 다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겁니다. 핵심은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근로자에게 하나씩의 일을 배정할 때의 전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비용. 자,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근로자에게 하나의 일을, 그러니까 n명의 근로자가 있고 n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명의 근로자와 4가지의 일이 있는데 하나씩 배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A가 잡 1, B가 잡 2, C가 잡 3, D가 잡 4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전체 비용이 18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제 A가 잡 2, B가 잡 3, C가 잡 1, D가 잡 4를 이렇게 할당하면은 14만 원이면은 다 해결할 수가 있네요. 자, A가 잡 2, B가 요렇게 하니까 13만 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사업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시행사라면은 어떻게 배정해 가지고 우리의 그 원가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배정 문제도 상태 공간 트리로 나타내고 완전 탐색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루트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배정을 안 시킨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A에 대한 일을 할당하는 겁니다. A에다가 첫 번째 일, 또 A에다 두 번째 일, A에다 세 번째 일, A에다 네 번째 일,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한테 일을 배정이 끝났으니까, 자, 두 번째 사람한테, 두 번 B한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이 일을 시켰으니까 두 번째 사람은 2나 3이나 4밖에 안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할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A는 1번, B는 2번 했으면은 C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C는 3이나 4나 이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쪽으로 왔으면은 D는 당연히 4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A 1, B 2, C 3, D 4 이렇게 이제 어떤 일들이 결정됐으니까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모든 전체 상태 공간 트리를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될 거고, 이 중에 이제 모든 단말 노드까지 이제 최소 비용을 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면 비용이 24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면 비용이 13이고, 이런 거 중에
이런 그 단말 노드의 전체적인 비용 계산하는 것 중에 가장 값이 작은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상태 공간 트리에서 완전 탐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뭐 그럼 무조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제일 첫 번째 이제 n 가지의 일을 맡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가 선택됐으니까 n-한 가지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이 n-두 가지 남았고, 이제 n-4 결국 n이 4죠. 4니까 이게 처음엔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2가지, 1가지 해서 4의 팩토리얼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n이 4이기 때문에 n 팩토리얼 가지의 어떤 그 상태 공간 트리의 단말 노드의 개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말 노드를 전부 다 탐색하면은 그 중에 가장 작은 걸 찾으면은 우리가 이제 일 배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억지 기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